안녕하세요. 신통일한국 원로들의 길잡이 이재홍입니다. 오늘 1월 21일 원로들의 길잡이 154번째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의 여권 파워는 세계 2위입니다. 여권은 단순한 문서가 아닙니다. 그 나라의 국력의 상징이기도 하지요. 세계 속의 한국, 한국 속의 세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함께 하신 세계의 중심국가로 우뚝 세워주신 섭리의 뜻이 대한민국 위에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한반도 제6엔 사무국 유치와 DMZ 평화공원에 대하여 오늘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쟁의 땅을 평화의 땅으로 만드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한반도의 비무장지대 즉 DMZ를 평화와 화합의 상징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담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과 분단의 아픔이 서린 DMZ를 인류의 평화와 공존을 위한 희망의 땅으로 만들려는 구상입니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DMZ에 제5 유엔 사무국을 유치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분쟁 종식과 화합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상징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또한 DMZ 평화공원은 남북한 주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이 함께 모여 평화를 이야기하고 교류하는 장소를 만들 것입니다. 다양한 문화, 체험 등을 통해 인류 화합의 산실이 될 것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남한과 북한은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한국전쟁을 1950년 7월 27일 휴전하기 위해 정전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전쟁 개발을 막기 위해 남한과 북한의 경계지대에 비무장지대란 즉 DMZ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남북한은 지난 73년 동안 대립과 갈등 속에 준전쟁 상황에 냉전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DMZ 미래는 대립과 갈등의 분쟁지역이 아닌 평화와 통일의 최전선이요. 남북과 국제사회가 참여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로 세계 평화의 랜드마크로 변모할 것입니다. 지난 2000년 8월 18일 문선명 총재께서는 세계평화 초종교 초국가연합총회에서 남북이 대체해온 한반도의 155마일 군사분계선 주변 완충지대 전부를 유엔 관할하에 평화지구로 만들고 그곳에 인류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전시관, 박물관, 교육장과 같은 평화공원을 만드는데 유엔이 앞장서 줄 것을 바랍니다라며 DMZ 평화공원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하나키타 총재께서도 제3차 신통일세계 안착을 위한 희망전진대회에서 6.25 참전용사 추모 기념비 설치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DMZ의 국제평화지대와 사업의 추모의 공간 활용도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전쟁은 남북한만의 전쟁이 아니라 국제전이었으며 그리고 전쟁 당시에 아군과 적군이 있었지만 DMZ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 참전국 전사제에 대한 추모의 공간 마련과 더불어 북한군과 중공군의 희생을 위로하는 공간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국제적 화해 공간으로 상징성을 갖춰 나갈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DMZ 적정지역 그 지자체와 협력 사업으로 제안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것입니다. 평화공원 안에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를 위한 제5 유엔 사무국을 설치하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엔 사무국이 4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제1사무국이 뉴욕 본부에 있죠. 제2사무국은 스위스 제네바에 있으며 제3사무국은 유럽 오스트리아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케냐에 제4사무국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5 유엔 사무국은 아시아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세계 인구 80억 가운데 51억 명, 즉 64%가 아시아에 거주하고 있고 유엔 회원국 193개국 가운데 54개국이 아시아 회원국이며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한반도의 유치의 정당성으로 전쟁 억제 효과와 동북아 평화 정착에 기여할 것입니다. 유치 지역으론 DMZ 접경 지역으로 지리적, 문화적, 역사적으로 당위성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2014년 제5 유엔 사무국 유치를 위한 제네바 한반도 평화국제회의를 2014년 10월 30일에 개최하였으며 학계에서도 관심을 갖고 연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5 유엔 사무국 한반도 유치는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통일을 기리며 신냉전 기류의 동아시아 평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직접 경제 효과로서 관광, 문화, 지리, 철도 개발 등이 이루어져 연간 수입 스위스는 약 2조 원, 오스트리아는 약 1조 3천억 원, 케냐는 4천억 원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국제기구 산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부수적 효과로서 교용 효과는 직원만 해도 전체가 약 6만 5천여 명이 되는 것입니다. 즉 뉴욕은 1만 5천 명, 스위스는 200여 개, 산하기구에 2만 2천 명, 오스트리아에 1천 명, 케냐에는 3천 명 등 이상이 상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역 지자체장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유치 열망이 물론 필요할 것입니다. 한학자 총재께서는 2022년 2월 13일 국제 컨퍼런스에서 남북 통일은 인간의 힘만으로는 풀 수 없다고 하며 하늘의 뜻을 중심할 때 통일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역설하였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이 보호되려면 우방을 많이 두어야 한다고 하며 남북이 하늘 부모님의 아들딸로 형제가 될 때 진정한 통일이 실현될 것이라고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원로들의 길잡이는 신통일 한국의 비전을 제시하며 신통일 한국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실질적 실천적 방안을 제시합니다. 통일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부디 원로 지도자님들께서 문선명 한학자 총재께서 주창하신 DMZ 평화공원에 대한 바른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원로들의 길잡이 1월 21일 수요일 154번째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